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은행을 이용해서 내가 종잣돈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융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은행을 가서 도대체 어떤 상품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것들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 가면 쓰는 보통 통장, 자유저축 통장 이런 것들은 입출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넣었다 뺐다가 자유로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이런 것들을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죠. 요 통장들을 이제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MMF 같은 통장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여유 자금을 잠시 놔두는 수익이 조금 나는 통장인데 이런 MMF 통장,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목돈 마련을 하셔야 되는 적금 통장, 그리고 똑같은 경우로 펀드 적금 통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청약 통장. 또 여기에는 표에 잠깐 안 나와 있지만 추가로 본다면 개인연금 통장. 이 정도까지 제가 필수 항목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은행 거래나 금융 거래를 하면서 있으셔야 되는 상품들이에요. 이건 다 갖고 있으면서 이제 비율을 정해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일반 입출금 통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철칙이. 이 입출금 통장은 여러분들이 모든 급여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카드 대금이 결제되고 또 누구 뭐 돈 주고 하는 게 다 나타나는 통장이지 않습니까? 이 통장은요, 가계부 대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통장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관리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한쪽에 몰아서 거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한 통장을 가지고 모든 입금과 지출이 다 나타난다면 가계부하고 다를 게 없겠죠. 그럼 굳이 가계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통장에 모든 자동이체를 걸으셔 놓으시면 거래가 더 편하시겠죠. 공과금 이체, 핸드폰 요금 이체, 뭐 적금 자동 이체, 대출 이자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쭉 빠지고요. 관리도 되고 내가 굳이 뭐 일일이 송금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특히 급여 이체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가점,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급여 이체는 꼭 하시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막 생활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경우에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카드로 카드론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급하니까. 근데 뭐 저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확 내려가요.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통장을 가지고 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대출을. 마이너스 대출.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서 우리가 체크카드로 내 돈 쓰듯이 급할 때 뺏으시면 절대 여러분들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알고 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할 것인가? 뭐 1,000을 받아야 되나? 2,000을 받아야 되나? 3,000을 받아야 되나? 헷갈리시잖아요. 그것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 예를 들어 월 소득의 3배 이내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적정한 선이에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이 월급이다.
그럼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한도를 설정하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들 가끔 보시겠지만 CMA 계좌라고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주는 그 계좌가 있어요. 수익이 있다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뭐 수익이 있겠죠. 1%든 얼마든. 근데 거기 여러분이 큰 돈을 넣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냥 일상적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자 가지고 뭐 커피 한 잔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출 혜택에 대한 가점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이러한 자동이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걸 다 집중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형성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CMA보다는 은행에 있는 입출금 통장을 활성화시켜서 높은 점수를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MMF 통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로 운영하는데요. 단기의 그럼 개념이 얼마까지일까? 한 3개월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보너스가 나와서 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머무는 자금, 그런 자금을 쓸 때 MMF 통장을 씁니다. 뭐 금리야 말씀드린 대로 1%뭐 조금 안팎 되겠죠. 큰 돈은 안 되지만 0%보다는 나니까 0%보다는 나니까 잠깐 거기 머무는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통장은 입출금 통장하고 틀려서 체크카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건 되지 않아요. 단지 여유 자금을 잠깐 넣어놨다가 이제 넣었다 뺐다는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적금인데요. 여러분들 목돈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적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조건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적금에서 우선 첫째는 이자를 바라지 마세요. 아니, 예를 들어 정기예금, 거치식 1억을 1년을 묶어 놓으면 1%를 준다고 한다면요. 100만 원이죠, 연간. 근데 적금은요. 1억을 넣는 게 아니고요. 매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불입을 하는 거니까 고시적으로 1%를 준다 그러면 아까처럼 1억에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눈 만큼 계산해서 주겠죠. 그러니까 훨씬 작은 금액의 이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세금도 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뭐 얼마니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적금은 내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입하는 수단인 거지 이자를 바라보고 넣는 건 아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광고에 보면 뭐 5%, 뭐 10%의 고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가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월 불입 금액이 10만 원으로 제한된다든가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은행은 뭐 땅 파먹고 살겠습니까? 10만 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10만 원, 월 10만 원 정도면 그 금리를 줘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돈 많은데 만약에 월 1000만 원씩 불입할 수 있게끔 하고 10%를 준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조건이겠죠. 근데 그런 거는 없다.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금을 줄 것이냐? 조건은 1년 만기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다 3년 만기로 적금을 많이들 하고요. 뭐 그 이상으로 하실 수도 있죠. 은행에서 통계를 대충 내보니까요. 3년 뒤에 만기에 받아가시는 분들이 40%가 안 돼요. 이 얘기는 중간에 무슨 사정이 있고 뭐 과정이 있어서 중간에 다 중도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친구 때문에 해지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파서 해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지쳐서 해지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가 많더라.
그러면 중도 포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을 짧게 가셔야죠. 1년으로 가십시오. 또 1년으로 해서 중도에 포기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이자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건은 또 하나, 자유적금으로 하세요. 일반 정기적금으로 하셔서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지게 여러분이 만드신 건데, 자유적금으로 똑같이 자동이체를 하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 보너스 받는 달도 있고요. 갑자기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각오를 다졌는데 그 돈은 노는데 쓰실 건가요? 아니면 뭐 재미나게 뭐 쓰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은 자유적금으로 추가 불입을 하십시오. 돈 모으는데 재미를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금에 매월 10만 원씩 붓다가 보너스 받은 달은 더 넣고, 그럼 만기에 이자를 떠나서 내가 목돈 마련하는 재미가 커지는 거죠. 또 이런 적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적금이 뭐가 있을까요? 펀드입니다. 펀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아, 저거 원금 보장 안 되고 뉴스에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맞습니다. 원금 보장 안 됩니다. 근데 알고 접근하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펀드는 뭔가? 펀드는요, 내가 주식의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직접 주식을 하는 거는 직접 투자죠. 그거는 내가 리스크를 다 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 돈을. 간접 투자죠. 간접 투자. 내 돈을 전문가의 집단에 맡겨서 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도 똑같이 또 조건이 붙어요. 목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1억을 모았는데 이 1억을 펀드로 운영을 하게끔 간접 투자를 한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 여러분 주식 그래프나 시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확 올라갈 때도 있고 뭐 확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 올라갔을 때 내가 그 1억을 모은 거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확 떨어졌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겠죠. 거꾸로 쫙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넣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아냐 이거죠. 전 전문가가 아닌데. 여러분도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따라서 그런 리스크는 절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뭘 하셔야 되느냐? 적금과 똑같이 적립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 적금인 거죠. 펀드 적금. 그러면 펀드 적금을 얼마나 몇 년 동안 아니면 얼마나 해야 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저는 3년을 추천하지만 2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장기로 접근을 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지표나 아니면 시황을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실 때 보면 그 주가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파도를 타잖아요.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이 예전에는 2, 3년마다 뭐 이렇게 돌아왔다고 친다면 요즘은 경제 발전 속도가 발전해서 훨씬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2년 이상을 여러분이 불입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펀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펀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이죠, 원칙. 목돈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다. 적금식으로 펀드 적금식으로 접근을 한다.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황 보지 마세요. 뭐 주가 지표나 그래프나 이걸 왜 매일 봐야 됩니까? 뭐 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데 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정액입니다. 정액. 자동이체를 딱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50만 원 아니면 뭐 100만 원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시황이 좋든가 나쁘든가 신경 쓰지 마세요. 정액을 넣고 자동이체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적금 넣듯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정기적으로
불입이 되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에 해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시황 무시하시고 정액, 정기, 장기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게 철칙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해외 펀드가 뭐 어떻대더라, 좋대더라.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외 펀드는 해외에서 전문가가 있겠죠. 우리나라 전문가가 그 해외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넣는 게 전문가들이 넣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뢰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실제로 많은 해외 펀드의 사고 사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해외 펀드나 이런 거는 굳이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국내 펀드에서 제가 따로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제 원칙만 지키고 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원칙만 지키고 간다면 원금 손실이나 이런 거는 절대 없고 수익도 은행이자와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펀드나 이런 거를 제가 추천하지 않았고요. 국내에서 펀드를 그럼 뭘 해야 될까? 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잖아요. 그냥 고민 안 하게 해드릴게요. 인덱스형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 회사 중에 우량한 회사들만 모아서 운용하는 상품이 인덱스형 펀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여러 회사의 상품들이 있겠지만 거의 똑같이 운영이 돼요. 여러분들 전문 지식 없어도 되니까 인덱스형 상품을 선택을 하셔서 아까 말한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하시고 목돈 마련을 하시면 충분히 성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 그 주가 지수 따라가는 게 난 좀 불안할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안전한 걸 찾고 싶어. 그러면 배당형 펀드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에 따라서 그 등락도 있겠지만요. 매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이 배당이 이자하고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이자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배당형 펀드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가 있어요. 국공채형,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공채에다가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대신 수익은 주식형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만약에 상품이 수십 가지라면 다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접근 가능한 인덱스형, 배당형, 그다음에 국공채형, 채권형 요 정도만 접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셔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드를 공부할 수도 있고요. 금융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처럼 30년을 넘게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은행원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렵죠. 또 여러분들도 어느 한 파트의 전문가이실 텐데 그 전문 지식이 다른 사람이 공부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나요? 어렵겠죠.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전문가들이 내 편에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은행원일 수도 있고요. 증권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세무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전문가일 수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분들을 나의 재산으로 또다시 사람도 재산으로 증식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 편이 된다면 훨씬 더 재테크가 용이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그 전문가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엔 은행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 청약 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청약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 이 청약은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서민들한테 로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혜택이 크고 얻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LH공사나 뭐 이런 데서 공급을 해주는 아파트, 공영 아파트라고 그러고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그걸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현대나 삼성이나 뭐 롯데나 대림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 공급을 해주는 민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또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그 주택 구입자일 경우에는 그 공영 아파트 국민주택의 자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취하게 되시는 거죠. 세대원들은 그러니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민영 아파트에 또 자격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공영 아파트에 내가 당첨되는 거를 가장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1순위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당첨되겠어? 이게 진짜 로또 같이 내가 신청한다고 되겠어? 아닙니다. 가능하고요. 이거를 청약을 잘 공부를 하시고 어떤 그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청약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냥 집을 사셨다. 뭐 대출을 받든 뭐 해서 사셨다. 그러면 청약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반드시 이 시간에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또 청약은요, 꼭 청약의 기능을 빼더라도 적금의 기능으로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불입한 거에 40%까지를 환급을 받거든요. 그럼 내가 최대치로 불입을 했다. 월 50만 원씩 최대치로 불입을 했을 경우에 내가 그러면 소득공제로 최대로 공제받는 게 얼마일까? 한 96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럼 그거를 거꾸로 이자로 환산을 한다면 요즘 1, 2%짜리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만큼 적금으로서도 매력이 많고 청약으로서의 기능도 많은,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하죠. 가점제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뭐 100점 만점제 이렇진 않고요. 한 84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첫째는 무주택 기간을 한 32점 정도 주고요. 부양가족을 한 35점 정도 줍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라든가 뭐 그 금액 이게 한 17점 정도 돼서 운영이 되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 거고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은 거고요. 청약 내가 가입해서 불입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근데 또 그것도 다들 그렇게 했다. 다들 조건이 좋다. 그래서 당첨 확률이 어렵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이 또 있는 겁니다. 그 틈새 시장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다시피 신혼부부 특별 전형, 그 다음에 부모 부양 특별 전형, 생애 최초 특별 전형, 또 그 외에 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뭐 장애인을 위한, 또 새터민을 위한, 뭐 이러한 그 국가 보훈자를 위한 그 특별 공급이 있고 이런 특별 공급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건 신혼부부 특별 전형이죠. 자, 신혼부부는 그러면 결혼해서 뭐 1, 2년 있으면 신혼부부인가? 아닙니다. 7년까지 신혼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결혼하고 7년까지 신혼부부다. 그러면 그 안에 신혼부부가 돼서 특별 전형을 받으면 무조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총 당첨률을 100으로 봤을 때 약 한 60%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가겠죠. 일반 분양 추첨을 통해서 가겠죠.
그리고 또 한 5%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장애인 분들이나 뭐 이렇게 또 나눠줄 거고요. 세터민한테도 나눠줄 거고, 또 아까 얘기한 국가 보훈자한테도 나눠줄 테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중에 신혼부부한테는 최근에 확대돼서 30%를 줍니다. 그러면 이 30%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셨다면 그 안에서만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분양자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만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또 유리할까요?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가점이 또 되겠죠. 자녀가. 자녀를 많이 낳았다. 가점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가점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내가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강남에 좋은 아파트가 나온다. 아니 거기를 누가 들어가기 싫겠어요? 누구나 원하겠죠. 여러분들 청약을 할 때는 지금 당장 좋은데 거기는 바라지 마세요. 어차피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입주를 할 때까지는 3년 이상 걸리죠. 그죠? 3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향후의 가치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변두리든 아니면 서울의 북쪽이든 남쪽이든 향후에 이쪽이 뭐 지하철 역사도 그렇고 뭐가 발전할 게 많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지역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꼭 거기에 내가 입주하겠다라는 생각도 굳이 의무적으로 가질 필요 없어요. 아니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당첨이 돼서 그게 내 집이 됐어요. 나중에 내가 사정이 안 돼서 전세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뭐 반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여건이 좋아졌을 때 그때 입주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부동산의 가치는 매우 올라가고 가치가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로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과거에 제가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뭐 땅 파고 뭐 이럴 때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이때 청약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고 민영으로 또 받으신 분들이 있고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때 민영 아파트, 일반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근데 LH공사 이렇게 정부에서 준 공영 국민주택 아파트를 받으신 분들은 평당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개파가 크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는 저기 싸구려 아파트고 여기는 비싼 아파트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준공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시세는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단지 국가에서 더 싸게 공급을 해준 거니까 싼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30평형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는 3억이고요. 그리고 LH 공영 그 국민주택을 받으신 분들은 2억 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700이니까 2억 천 정도. 그러면 그 개파가 거의 1억 가까이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억을 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2, 3년 지나서 완공할 때쯤 되면 사실은 부동산 가치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억이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면 최초의 1억과 2억을 합치면 3억이 올라갔네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월급을 받아서 알바를 해서 우리 같은 서민 직장인들이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겠어요? 평생을 벌어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현해주는 합법적으로 또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약통장. 자, 이거를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쟁취하시고요. 꼭 입주 안 하셔도 돼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괜찮은 지역이 있다? 도전하셔도 되고요. 강북에 괜찮은 데 있다? 도전하셔도 돼요. 그러나 강남에 좋은 데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는 당첨 확률이 더
작을 거 아닙니까? 내가 될 수 있을 만한데 가치가 높은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동백지구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입주를 안 하고 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금 10% 냈습니다. 10%.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이나 이거 다 무이자로 했을 테고요. 잔금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그때 당시에는 규제가 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잔금 대출을 전환을 했을 때 잔금에 또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이때 이게 자기가 자금이 모자라서 전세를 놓은 거죠. 세를 반전세든 뭐든. 그럼 그 보증금으로 또 메꿨어요. 메꿔서 내가 큰 돈 안 들어가고 내 소유로 아파트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아쉽죠. 나는 거기에 거주를 못하니까. 새 아파트에.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아파트예요. 그리고 전세 기간이 지나서 2년 내지 3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최초의 아파트를 설립할 때까지 2, 3년이 경과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주고 나서 2, 3년이 또 경과가 된 후에 약 5, 6년이 지난 후에 그 아파트의 가치는요, 실제로 3억이 아니라 그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기 입주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한 단계 업을 해서 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같은 서민 직장인한테는 로또가 맞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쟁취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